안녕하세요. 나는 18세 남자 지방 한적한 고향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교육비 지원으로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모는 저를 가게에서 전업 점원으로 일하게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학교에 갈 돈을 모았습니다. 비록 제가 모든 일과 초과 근무에 대해 적은 보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랬습니다. 고향에서 직업을 갖지 않는 것보다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다음 달에는 익숙해지면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나는 평일에는 가게 주인이었고 주말마다 계산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의 큰 아들인 21세의 사촌이 집에 왔습니다. 그는 대학 중퇴자이자 무직이었고 이모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마다 가는데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이미 익숙해져. 사실 그녀는 그에게 애착을 갖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에 돌아와서 이모가 나를 소개했을 때 그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무작위 직원으로 대했지만 리브가 그와 함께한 지 며칠 후 나는 그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의 약물 중독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그가 현금 등록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모에게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이모는 제가 판매해서 누락된 금액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계산원이었던 그녀는 화가 나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를 도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들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면서 변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믿을 것입니다. 나보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CCTV를 확인하라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체포해야 해요. 저는 이부가 아닌 미성년자이고 무기력한 1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모가 전화로 연락해서 큰 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는 동안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만 그녀가 아들을 한적한 마을에 있는 우리의 작은 집으로 것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아들의 약물 중독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의 도둑질 행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아마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라고 말했지만 이모는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그들의 집에 수용했다고 강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커져서 우리 가족이 그런 연루되는 게 싫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또 제가 이모님의 전화를 거부하는 멍청이인가요? 몇 달 동안 저를 수용하고 먹여주고 심지어 일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안한 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희피적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갱단에 속해 있었고 그들은 가게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은 그를 확인했고 그는 지금 있습니다. 경찰을 뒤쫓는 도주 총격을 가하지. 정말 다행이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오피 이모가 당신과 당신 가족이 도망자를 숨겨주길 바라서 당신과 당신 가족은 형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모는 자신의 아들이 나쁜 일에 연루된 것을 알았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당신을 도둑으로 낙인 찍어 자기 아들을 은폐하려고 보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야기 2제 아내는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엄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녀는 요리와 청소를 처리하는 동안 아이들의 돌봄의 50%를 내가 돕고 나머지 50%의 육아도 함께 합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든 밖에서든 친구를 빨리 사귀는 편입니다. 제 아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제가 며칠에 한 번씩 친구나 직장 동료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 지금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손님을 위해 요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결코 그녀에게 이것저것 요리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식사 선택에 대해 불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자신이 요리하고 싶은 대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추가 인원을 위해 요리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님들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커피를 가져오거나 테이블을 준비해야 하는 서빙을 해야 한다. 이런 집안일은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어디 있나 추수감사절에 손님 몇 명 초대했는데 6명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먼저 상담했어야지라며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요리한 건 뭐든 그냥 먹으면 되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큰 부분을 요리하는데 동의하고 6명의 추가 피명을 위해 서빙하고 그녀에게 너무 많은 호스팅을 처리하는 것 외에 나는 그녀에게 큰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접시 몇 개를 더 먹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 등등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손님을 초대했고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님 서버가 아니며 손님 서버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원할 때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다고 아주 엄하게 말하고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가족과 달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대신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짓을 듣고 서빙과 요리 측면에서 내 집안일이 그녀의 일부라는 이유로 내 손님을 돌봐야 하는 일은 끝났다고 소리치며 그때까지 손님을 계속 받고 싶은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해야 할 것인데 저는 그녀가 상당히 무례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고받았고 그녀는 저에게 말을 멈추고 저를 조용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내의 주된 문제는 요리 자체가 아니라 손님을 위해 추가 요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고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시간 제한을 설정하자고 제안하여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손님은 저녁 식사 등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방문하고 방문 빈도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직접 처리하거나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데려가거나 레스토랑에 데려가면 레스토랑은 돈을 소비하고 레스토랑에 가지 말라고 조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집이라고 말한 이유도 내 집이고 내 집이거나 그녀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에 큰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그녀는 확실히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당신은 가장 확실히 틀렸지만 심각하게 멍청한 작전입니다. 여기 6명이 적지 않아서 작업량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묻거나 경고도 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무례하고 무례합니다.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혼에서 동등한 파트너이고 당신은 그녀를 열등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사람 수에 맞춰 요리했습니까? 단지 재료의 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크게 증가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지금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X와 Y가 올 것이고 엄마는 손님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는 나쁜 호스트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퇴근 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아니요, 사촌. 과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 와서 긴급 식료품 쇼핑을 시작하고 그가 TV를 보는 동안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 사람은 너처럼 배려심 없는 놈이야. 내가 내 아내에게 깜짝 저녁 손님을 초대했다면 그녀는 나를 살해한 것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고려하고 내가 모든 요리와 청소를 해주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발을 들고 소파에서 시간을 텔레비전 소리가 명확하고 허식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냥 집을 나갔다가 그들이 갈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내 손님들이 내 골치 아픈 일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들어왔다. 그리고 위의 모든 사항을 단호히 지지합니다. 특히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이 멍청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면 아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에 떠났을 것입니다. 요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알 수 있도록 처리하게 하세요. 6명의 추가 인원은 추가 음식입니다.
추가 음식의 엄청난 양은 추가 작업이 많습니다. 추가 인원이 1명이라면 그녀는 어떤 조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배은망덕한 당신을 위해 모든 호스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추가 부담이고, 당신도 알고 있거나 당신이 직접 하겠다고 제안했다면 이 게시물 중 많은 부분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이유와 스토리 3의 신우이, 25세 여성가 항상 내 아들 5과 가까웠고, 내 아들은 2018년 후반에 그녀를 꽤 좋아하곤 했습니다. 신우이는 34주 만에 아기를 잃은 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을 많이 만나자고 하고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등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어린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그를 말하면서 등은 나를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녀가 망상에 가까워진 것 같았고,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그녀에게 그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단지 변명하고 내 아들이 XYZ 할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말했고,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나를 지원했을 때 그가 그녀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을 언급하면서 아기를 것과 같은 말을 했지만 나는 단지 그녀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다는 변명을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고양이를 아기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동안 유모차에 고양이를 넣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본질적으로 그녀를 끊었고, 남편은 크리스마스 동안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그리워졌다고 전에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했고, 지금은 나아졌고 1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에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크리스마스에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가 여전히 불편하다고 거절하기 전에는 그녀는 조카가 정말 보고 싶었다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보여달라고 설득하고 공동 결정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단지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할 때 무자비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아이가 이 모든 일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나는 내 처제가 내 아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이상하고 불안한 행동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 댓글에 대해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솔직히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은입니다. 당신이 고려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해 그녀는 사과했고 치료 중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불편해하면 경계를 정할 권한이 있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나를 배제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은 이 여자는 당신 가족의 일원이고 인생을 바꾸는 충격적인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슬픔을 이상하다고 묘사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겹게도 당신은 그녀를 잘라버리고 그녀가 아기를 잃은 후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녀를 그녀의 조카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공감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설명을 읽으니 슬프네요. 아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보이는 가족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 그녀가 잘 지내길 바라. 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의 형수가 임신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와 심각한 산후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PPP를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엄마로 묘사합니다.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그것은 또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녀와 함께 본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사람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가까웠다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아들과 떨어져 1년을 진지하게 보냈고 아마도 적절한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당신의 처제와 아들 사이에 감독되는 시간을 천천히 완화하고 그녀가 그 주위에 어떤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것입니다.